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을 저는 비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12.3 개헌으로 저는 개몽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며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짓과 강연, 위선, 외국과 모든 일체가 밝혀진 겁니다. 대형 지키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형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이라고 했죠. 민주당은 불소치 정권을 등에 업고 내란이란 즉 내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가짜 증거와 주인공의 국정 결산을 이루며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여러분, 예상 개헌은 헌법에서 개헌이 헌법 1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 3일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개헌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 비상사태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 정책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정책을 시작하기로 전 바로 6일 1차 집회부터 퇴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무려 탄핵 소추안을 29건이나 발의했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을 수시로 발의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시키는 이들의 횡포로 국가의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공석 상태입니다. 이재명을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 탄핵, 언론 장악을 위해 이틀이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탄핵,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 탄핵, 경찰청장 탄핵, 문재인 수사한다고 감사원장 탄핵,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시키더니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무까지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탄핵을 하는 민주당 때문에 대한민국은 탄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재명 째려봤다고 탄핵하면은 시국선언하는 저희들 여기 중앙대생까지 탄핵시킬 겁니까? 이번 22대 국회는 첫해 법안 발의가 6,679건으로 이는 역대 정권상 최대 발의 횟수입니다. 또한 이들은 190석이라는 거대 자석수를 기반으로 헌정사상 양당의 합의 절차 없이 야당 단독 처리에 탄핵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 주도의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마약 잡을 때 필요한 검찰 특활비, 감사월 특활비, 경찰 특활비까지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를 마비시키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임으로써 마약이 전국에 성행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일명 대왕거래 프로젝트라 불리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전액 삭감시킴으로써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막아섰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히토르 자원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막아섰던 이들입니다. 민주당은 2030 청년 일자리 예산을 무려 80%나 삭감시킴으로써 청년들의 미래와 비전을 묵살하고 막아섰으며 적의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침투를 방어하는 중요시설 경계 시스템과 접근 상황을 확인하는 드론 예산, 소급 간부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래놓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한국가 세력 아닙니까? 거대 야당의 독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처럼 총알과
대포가 날아드는 것이 아닌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 해킹을 통한 사이버 교란자들에게 혼재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홍콩을 보십시오. 중국 출신 이주민을 홍콩에 진출시켜 의회를 정치인을 매수하고 친중 언론화를 시켰으며 중국과 홍콩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몽과 1대1로 전략이 고도의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북한 중공 간첩이 대거 침투해 있으며 통진당 이석기를 보듯이 국회에도 있고 노조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민주노총에만 간첩이 무려 5명이 잡혀 있으며 이들의 지령을 보시면 가관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군사기밀을 수집해 유출하는 것은 물론 102개의 지령을 내렸는데 그중 이태원 참사를 분노로 만들라는 지령이 있었습니다. 이를 성실히 따른 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죠. 안타까운 사고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왜곡시키고 유족들을 기망하고 국민들을 기망했습니다. 정주 간첩단의 지침에 따르면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페미니즘이죠. 이들은 북한의 지령문과 지침을 삼아 여론전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국가 미래의 비전인 청년들을 기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첩들을 잡아도 우린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간첩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군사기밀시설에 드론을 날려 중공 세력들에게 정보를 넓힌 중공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국보법 폐지까지 주장하는데 22대 의원 중 국보법 위반 95%가 이재명이 속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입니다. 민주당은 간첩당이라는 걸 스스로 반증한 거 아닙니까? 저희 중앙대학교 동문 이재명은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듭 주장했으며 2023년 5월에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징역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라고 했으며 2024년까지 70번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모든 걸 찢어버린 이재명은 국가 원수이자 국권 통수권자인 대통령마저 찢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에 자신의 이권을 위해 모든 것을 입사는 파렴치한 제1야당 대표입니다. 당연히 이들 옆에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떻겠습니까? 박찬대, 김민석, 김병준. 이번 탄핵 취지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벌이는 쿠데타이며 검찰 사칭하는 작범 주제에 북한을 계속적으로 옹호하고 중국에 쎄쎄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본인이 어떻게든 권력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대북 송금 1심과 선거법 재판부를 전환 교체했습니다. 이재명 죽어라! 이재명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항소심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북송금 교사한 이재명도 똑같이 처벌받아야겠죠? 맞습니다! 이재명 선배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당신은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선거 유예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설령인입니까? 설령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법 앞에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도리입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북한의 대변인이자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재명은 간첩 아닙니까? 맞다! 이재명 간첩! 정권 때부터 진행된 대북송금으로 북한은 핵개발에 몰두했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한 상황이며 중국 역시 러시아랑 짬짬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적으로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는데 자기들은 러시아와 대규모 해상훈련과 합동훈련을 개시해왔습니다. 이런 벽과 속이 다른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종북주사파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윤석열 취임부터 탄핵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 국가를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작자들은 계엄 이퀄 내란이라는 공색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내란이 뭡니까? 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번 12.3 계엄은 국무회의 절차도 거쳤고 실탄도 없었으며 국회를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200명으로 국회 안에 있는 1000명의 의원을 끌어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재명과 국회의원장 의원식은 뻥 뚫려있는 정문을 두고 월담을 하였으며 안기령은 실탄도 없는 총을 붙잡고 난리부르스를 폈습니다. 이들은 이전부터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할 것이냐는 말을 수도 없이 한 작자들입니다. 계엄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서 쇼를 벌인 거 아닙니까? 아직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내란 수계라고 말하는 이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의원증만 있으면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최민희 의원의 텔레그램이 떴고 2시간 만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를 수용하고 해제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의 비상계엄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킬링필드라는 말을 내세우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곽종건 사령관을 회유시킴으로써 체포조, 케이블타이, 다이소에서 단망치, 탱크, 실탄과 같은 카도라식의 가짜뉴스들을 유포했습니다. 화이팅! 지금 저희 부모님은 이를 모두 믿으며 제 아들이 구글하며 절연을 외치셨습니다. 저희 2030은 감성에 지배되는 게 아닌 이성적으로 해당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중차를 지닌 곽종군은 요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의원으로 둔갑하고 홍장원 1차장은 박선원 의원과 짬짬이하여 갑자기 등장한 메모가 4개가 되더니 최초의 메모는 지렁이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적의 홍장원체 새로운 문자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떻게 정서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림이라도 된 겁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홍장원 메모 필체가 박선원 필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곽종군을 회유하고 국정원에서 잘린 홍장원으로 내란을 공작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전복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촛불, 선동으로 동요돼 박근혜를 탄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 주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투표이고 한 표 한 표 행사에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민주당이 탄핵을 수십 번 해대니 탄핵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친 합법이고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보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아무런 사상자가 없는 평화계엄에 내란과 그리고 외환까지 들먹이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생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을 빌미로 내란의 여지를 발견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은 의서트 특권을 지녀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여지도 없습니다. 말장난하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는데 사법카르텔, 우리법연구회가 한가득인 서부지법이랑 짬짬이 있고 국회 계엄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종아를 맞더라도 체포하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내댔습니다. 맞습니다. 서부지법의 영장은 가관입니다. 여러분, 국가기밀시설을 수사할 수 없는 헌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사항으로 넣었으며 딱 불러 인감을 붙여 공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위법의 위법을 저지른 무보의 상황을 우린 목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수처장 호동은 구속해야 하겠죠? 구속하라! 레거시 미디어가 퍼나른 민주당 의원들의 가짜 뉴스와 가짜 증언들을 한 군데 모아 검찰은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을 구속시켜 형사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는 민주당의 힌트와 내란을 철회하라는 말까지 하며 윤석열을 빠른 시간 내에 졸속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맞습니다. TF의 대본을 읽으며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꼭두각시가 문영배이며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이들은 이틀만이란 이진석 방통위원장의 인형 내포를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나 공정하다고 보겠습니다. 11차 맞습니다. 변론 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발언권을 차단시키고 카더라식의 도끼, 케이블타이가 포함된 짜집기된 검찰 조사를 피고인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준용이라는 헌재법 제40조의 원칙과 취지를 철저히 위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는 17차까지 진행한 변론은 이들은 8차까지만 진행하려고 했으며 졸속으로 답을 정해놓고 3월 초에 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명이 제대로 안 되고 탄핵 협박을 해도 최산목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고 여론도 안 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니 이제는 뭐합니까? 헌법 제112조 1항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걸 보고 국민들이 헌재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언론들 반성하십시오. 진실을 왜곡하며 언론의 중립성은 개나 저발인지 오랜입니다. 민주당과 짬짬이하며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진실을 말하려는 자들에게 구구라는 타이틀을 달며 민주당과 함께 내란 동조와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기존 언론이 가렸던 진실을 들춰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반성하고 기능을 개선시켜야지 국회의원을 당하지 마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누가 뉴스를 보겠습니까? 본인들의 아젠다와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들은 싹 다 묵살시키고 게이트키핑 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표 간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경제 문제를 청산시키려 노력했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무역규모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GDP 10조를 갉아먹고 1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없앤 민주노총의 당원수를 무려 22만 명을 줄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아까 말했듯이 간첩이 5명이나 잡혔고 계속적으로 미군 철수와 양국법 개정과 같은 악법을 주장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녔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수출하였으며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진행하며 국가 안보에 힘을 썼습니다. 또 자원불모지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울산 대항군의 사업을 진행하며 국가 경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48조 원을 들여 대항학 판넬 신한해상 풍력당지와 같은 중국에게 퍼주는 신재생 사업에는 함구하고 시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은 반성하십시오. 48조 원을 날렸는데 500억이 아깝습니까? 맞습니다. 잘한다. 민주당과 좌편향의 언론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선동됐고 제 학우들과 지인들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대한민국 간첩이 있고요, 반국가 세력이 있고요. 우리는 듣는 말과 여론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선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방호법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해 반미와 미국 철수, 동북아시아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한일 관계를 갈라치기나 공격을 하고 국가 안보를 망가뜨려는 민주당 닥다들과 그 대표 이재명 당장 구속하고 전령의 특권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뭡니까? 바로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전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선관위를 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공 개입의 선거는 만연해 있습니다. 시팡민 미국 외신에서는 한국에서 중국 북한 스파이가 만연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영화를 하는 예술인으로서 예술인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은 살기 팍팍한데 영화를 보고 예술을 향유하겠습니까? 나라가 건강해야 K-팝이 있고 오징어 게임이 있는 겁니다. 예술인들이 먼저 일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낸 이 가치를 우린 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잘한다. 예술인들이요, 중앙대 학우들이요, 중앙대 동문들이요, 하나만 더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재창해 주십시오.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 중대요, 잘해라! 잘한다! 그 다음은 저희 재학생 기획팀으로도 활동 중인 박예영 학우의 연설이 있겠습니다.